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에 마지막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1958년도 앨범 마일스톤스에서 첫 곡 마일스톤스를 이야기했었죠. 그 앨범이 나오던 1950년대 말에 재즈가 계속 변해오는 가운데 잘 나가던 마일스 데이비스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들이 새로운 재즈의 흐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모달 재즈라 불리우는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 모달 재즈를 마일스 데이비스가 맛배기로 처음 선보인 앨범이 마일스톤스 앨범이었고, 그 마일스톤스 앨범 중에서도 마일스톤스라는 이 곡 연주에서 그 모달 재즈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주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재즈 앨범 중에 하나인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에서 모달 재즈를 이제 완성형으로 소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미국 재즈씬이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타는 재즈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달 재즈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모달 재즈의 시작은 재즈가 본격적으로 아트의, 파인 아트의 영역으로 발을 이렇게 디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어떤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즉흥 연주를 함에 있어서 자유를 얻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연주하는 연주자들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렇지. 뭐 그런 개념이니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즉흥 연주가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 해오던 방법 말고 코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이 모드라는 개념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게 즉흥 연주를 하는 뮤지션들에게 자유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1950년대 말 정도에 오면은 재즈란 음악 내에서 그 새로운 시도와 성취 이런 게 많이 생겨나는데요. 우리 채널에서도 가끔 얘기했었지만 1959년도가 재즈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인 해였다 해서 한 5가지 앨범을 항상 소개를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마일스 데이비스의 1959년 Kind of Blue가 있었고, 프리 재즈를 폭발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오네트 콜먼의 The Shape of Jazz to Come 이라는 앨범도 59년에 나왔고, 찰스 민거스의 민거스 아엄이라는 앨범도 59년도에 나왔고, 빌 에반스가 그 전설적인 트리오로 낸 앨범인 Portrait in Jazz, 데이브 브루백의 Time Out이라는 앨범, Take 5가 들어있는 그런 앨범들이 이제 1959년 완전히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그 해를 가장 창의적인 재즈의 역사에 있어서 해라고 1959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어갈 꼬꼬무는 그때쯤 나온 음악인데 50년대 후반에 시도된 새로운 재즈를 향한 뮤지션들의 노력 중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앨범이 하나 있다 생각이 돼서 그 앨범을 215번째 꼬꼬무로 정해봤습니다. 지미 주프리란 뮤지션이고요. 지미 주프리 트리오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앨범이고요. 58년에 녹음해서 58년에 나온 앨범이고, 그 중에 첫 번째 곡 트래블링 라이트를 정해봤습니다. 지미 주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연주자로서는 여러 가지 목관 악기를 다뤘어요. 뭐 클라리넷, 테너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요 세 악기를 주로 연주를 했고요.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작곡, 편곡 능력을 갖췄던 그런 뮤지션이고요. 스윙 시대의 빅밴드의 편곡자로서 명성을 얻고, 그 이후에 50년대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중심 연주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뮤지션인데요. 이 지미 주프리가 1950년대 후반에 오면은 그의 음악의 이제 컨셉을, 제 생각인데, 자유로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즉흥 연주, 자유로운 같은 뮤지션 간의 인터플레이, 자유로운 악기 구성, 밴드 형태마저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7년에는 지미 주프리 트리오, 지미 주프리 3라는 앨범을 내고요. 58년에 두 앨범을 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오늘 소개하는 트래블링 라이트이고 두 번째 앨범이 웨스턴 스윗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이제 2년 후에 발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트리오 앨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재즈를 지미 주프리 나름대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악기 구성이에요. 1957년도 지미 주프리 트리오 이 앨범에서는 지미 주프리가 연주하는 관악기, 클라리넷, 테너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말고 베이스, 기타 이런 구성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특이한 악기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58년도에 녹음하는 두 앨범에서는 베이스를 빼고 밥 브룩마이어란 벨브 트럼보니스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트래블링 라이트 앨범에는 클라리넷과 테너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는 지미 주프리, 또 다른 관악기인 벨브 트럼본을 연주하는 밥 브룩마이어, 그리고 기타에는 짐 홀, 이렇게 셋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여타의 거의 모든 재즈 앨범에서 등장하는 리듬 섹션이 없죠.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없는 거죠. 이런 악기 구성으로 세 명이서 트리오로 연주를 한다? 듣는 입장에서 가장 처음 느끼는 거는 약간 생소하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여태까지 그 당시에 나오던 음악들, 그 이후의 음악들을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어쨌든 편성에서의 친근함 같은 건 전혀 없고 아주 사뭇 다른 색깔의 음악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특이한 점 같고요. 이 트래블링 라이트 앨범을 들어보면은 그 리듬이랄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소개하는 곡에서는 지미 주프리가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클라리넷과 벨브 트럼본, 기타가 음악을 들으면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서로 들으면서 즉석에서 뭔가를 연주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악기가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동등한 지분을 갖고 셋이서 같이 시작하되 아주 긴밀하게.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클래식에서의 실내악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앨범을 챔버 재즈라고 뭐 소개하기도 하는데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잘 안 맞는데 나랑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끔 이제 파일을 열어서 들으면서 점점점 이렇게 그 이 앨범만의 매력이랄까 이런 거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 악기가 함께 연주를 하는데 함께 솔로를 한다. 즉흥 연주를. 그러니까 한 악기가 하는 동안 누가 반주해주고 그런 익숙한 포맷이 아니라 셋이 한꺼번에 즉흥 연주를 한다는 게 이 앨범에서 가장 제가 좋았던 부분 같은데 한 악기에 집중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만큼 연주 중에 서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데 하나가 빠지지 않고 셋이 같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이 셋이 같이 하는 음악이 어떤 이렇게 공간 같은데 리듬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어떤 이렇게 공간이라고 따지면은 셋이 같이 붕 떠서 부유하는 듯한 그러한 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의 귀로 듣지 말고 1958년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로 들으면 그 당시 재즈 팬들은 야 이거 색다른데 지미 주프리가 굉장히 지적인 뮤지션으로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다른 엄청난 성공을 그 다음에 거두는 아까 그런 5 앨범만큼은 아니지만 주목해 볼 만한 어떠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매력이 어떤 한 악기가 이제 멜로디, 선율을 이렇게 쭉 연주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선율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얹혀서 셋이 아주 긴밀하게 재밌는 대화를 하는 그게 인터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앨범은 더 주목받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다음 곡음으로 어떻게 진행해 볼까 했는데 이 트리오 멤버 중에 한 명인 벨브 트럼본을 연주하는 밥 브룩마이어로 한번 연결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58년 앨범이었잖아요. 밥 브룩마이어가 3년 후에 61년도에 연주한 밥 브룩마이어가 스탄게츠와 함께한 앨범인데요. Recorded for 1961 1961년 가을에 녹음한 그 앨범 속에 있는 A Nightingale Sang in a Berkeley Squar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1961년도 가을에 트롬보니스트 밥 브룩마이어가 가장 인기 있던 테너 색소포니스트 스탄 게츠와 함께 공동으로 리더를 한 앨범이고요. 정확히는 1961년 9월 12일과 13일에 녹음되었다고 하는데 뉴욕에 있는 놀라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되어서 그 해에 버브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그런 앨범인데요. 이 두 사람, 밥 브룩마이어와 스탄 게츠의 재회 앨범이에요. 이 두 분이 7, 8년 전 1950년대 중반, 즉 이들이 20대 중반이었을 때 같이 한 3, 4년을 여러 앨범을 합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밥 브룩마이어는 이 스탄 게츠와도 그렇고 또 제리 멀리건 같은 웨스트 코스트의 강자들과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됐던 트럼보니스트. 그러니까 보통 트럼본이 슬라이드 트럼본인데 이분은 밸브 트럼본으로 연주를 해서 조금 다른 간지, 조금 더 비밥적인 연주가 더 원활하고 가능했고 그런 좀 지적인 연주에 능했던 그런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50년대 중반에 둘이 같이 냈던 앨범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앨범이 있어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54년도에 이 두 분이 스탄 게츠와 밥 브룩마이어가 스탄 게츠의 리더 앨범인데 Get at the Shrine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같이 여기서 연주를 했는데 이 라이브 앨범이거든요. LA에 있는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연주를 한 건데 이 앨범에서 보여주는 이 테너 색소폰,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과 밥 브룩마이어의 밸브 트럼본이 보여주는 그 인터플레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 연장선이 61년, 7년 후에 이 앨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악기, 그 테너 색소폰의 부드러움의 대명사인 스탄 게츠와 밸브 트럼본은 아주 특이한 악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 악기의 매력을 보여주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대입법적인 연주라고 하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막 호흡과 어우러짐을 중시하는 54년 이 앨범을 듣고 오늘의 앨범을 들으시면은 게츠의 앨범에서 이 두 사람의 연주가 50년대 제가 들어왔던 여러 재즈 중에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번 앨범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Recorded for 1961, 61년도 이 앨범에서의 두 사람 호흡 역시 아주 좋다는 게 이 두 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들이 30대가 돼갖고 두 분의 화학작용, 케미스트리가 더 한층 성숙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앨범에 별 5개를 준 다운비트 매거진의 리뷰를 쓴 그 아이라 기틀러가 스탄 게츠와 밥 브룩마이어는 성숙한 연주자들이며 이 음반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연주는 완벽한 균형 속에 있습니다. 이 세트가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청중에게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음악적 표현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청중 안으로 스며들 듯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쉽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이미 굉장한 고수들인데 너무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중들한테 편하게 요번에 한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편안함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는 게 컨셉이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들이 연주하는 곡의 어떤 감정들이 듣는 우리한테 그냥 어떤 걸림돌 없이 그대로 와서 닿는 그런 감정이 가장 크게 드는 곡이 오늘 고른 곡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라는 곡인데요. 피아노의 스티브 쿤, 베이스의 존 네브스, 드럼의 그 유명한 로이 헤인스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리듬 섹션의 연주에 대한 칭찬도 아주 많은 앨범이고요. 이 곡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 이 곡은 1939년에 영국에서 작곡된 파퓰러 송이죠. 그 당시 미국의 그런 재즈 스탠다드들과는 조금 다른 그 이국적이란 말이 뭐 라틴이나 뭐 동양적 이런 게 와야지 이국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미국 영국인데도 그 뭔가 다른 게 좀 느껴진달까? 제목에서 느껴지죠. 버클리 스퀘어는 런던 중심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리츠 호텔 앞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이팅게일
꾀꼬리 한 종류라고 하죠. 참새보다 조금 큰 새인데 그 나이팅게일이 버클리 스퀘어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이 감성적인 제목. 그러니까 이 곡이 나온 게 1939년이고 이 곡이 히트를 하고 있던 중간은 2차 대전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전쟁과는 정반대의 감성, 또 낭만, 사랑 이런 거를 대중들에게 전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났던 그 밤 공기 중에는 마법이 떠다니는 듯 했고 천사들이 리츠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게 리츠 호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 공간에 머물고 있었으며 나이팅게일이 버클리 스퀘어에서 노래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밤을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풋풋한 그런 발라드만은 아닌 것이 뒤쪽의 가사는 화자가 그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없는 그런 아련함까지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런 감성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스탄 게츠와 밥 브룩마이어의 연주를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매력은 스탄 게츠가 이제 62년도 이 다음 해부터는 이제 보사노바의 광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사노바 연주자로서의 스탄 게츠 이전에 바로 그 직전의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고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저한테 제 아들이 재작년에 제대 이후에 돈 모아서 런던 여행을 갔었는데 런던 시내에서 이렇게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가족 톡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버클리 스퀘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이 연주를 링크를 보냈었죠. 야, 그 공원 다니면서 이걸 한번 들어봐봐. 그랬더니 큰 그건 없었는데 보내는 저는 좋겠다. 내가 20몇 살이어갖고 버클리 스퀘어에서 이 나이팅게일 생인 버클리 스퀘어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고 스탄 게츠 연주로서는 굉장히 평이한 연주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밥 브룩마이어와의 20대 한 시절을 함께했던 30대 이들이 가장 젊은 이들이 가장 감성을 아주 둘이 주고받듯 잘 표현하는 이 곡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